못할 문제는 없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법까지 찾아보는 모든 문제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억에서 10억까지 왜 모아야 하는지,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과연 그 10억이 왜 필요한지 오늘 또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 있으면 혹시 어떻게 제 얼굴을 보면 제가 10억 있겠어요? 10억 넘게 있겠어요? 넘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10억 있으면 할 일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억보다 더 필요하지. 현재 진행형이신 거잖아요. 뭐를 하고 계시냐라는. 그렇죠. 요즘 뭐 이게 성공이 매우 불투명한 뭐 이상한 미디어를 만들어서 막 그게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저는 지금 팔개도사님이 10억의 그런 꿈을 펼치셨을 때 짧은 시간에 팔개도사님이 10억으로 무엇을 할 건지 딱 캐치가 되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왠지 아주 광활한 멋진 스튜디오를 제작하시지 않을까. 이야, 사람 또 죽이네. 그런가? 여기가 좁다는 어떤 간접적인 표현인가요? 저는 뭐, 되게 넓다고 느끼는데. 예, 뭐 아주 넓은 공간인데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10억이 필요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제 그 쓰임새나 이런 거는 약간 출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일궈놓은 자산이 있는 사람은 더 새롭게 이제 하는 것은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위험 부담이 그만큼 좀 적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투자 이전에 이미 이것을 획득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쵸.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에서 오는 것도 있고 직업에서 오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마인드의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10억 원을 가지고 저 더 모은다는 목적은 우리 다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려면 반드시 노력을 열심히 해서 1억 원의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그 10억 원을 왜 모아서 어디에 쓸 거냐를 이야기를 좀 해봐야 그 10억 원이 정말 나한테 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10억 원 어디 쓸 건데요? 10억이요? 순서대로 쭉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일단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1번 집, 예. 네, 그리고 차도 마련하고 싶고 2번 차, 또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싶고 3번 결혼, 네, 돈 쓸 데가 너무 많네요. 부모님도 이제 4번은 좀 부모님 봉양. 드려야 되고 그쵸? 10억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자, 그럼 1번 집에 얼마예요? 집이요? 집은 최대한 비싼 거 사고 싶습니다. 아유, 얼마고 10억 가지고 이제 갈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 모았다 치고. 쉽지 않은데요. 그 집까지 이미 하기. 집에서 집으로 끝난 것 네. 같은데요. 집에서 이미 끝났어? 네, 한강뷰가 그러면 보이는 네. 결혼도 안 되고 부모님 봉양도 안 차도 되고 못 사고. 차도 안 되고 그러면 하우스푸어구나. 집밖에 주식을- 없으면. 주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그 돈 가지고 집도 하나 제대로 못 산다 서울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10억까지 10억만 있으면 행복하다면서 예, 크리스찬도님 네.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라면서 크레센도의 10억으로 할- 뜻이 점점 커진다거든요. 하니까 10억으로 맞습니다. 시작해서 100억까지 아니, 모으겠다는 그 이상한 꿈이다. 이야기야. 그 주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아니,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억 이야기를 하는데 10억을 어디 쓸지 물어보니까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파이터의 10억 원 어디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나눠 보자면 네. 한 5억으로 5억으로 대출 껴서 대출 끼워서 집을 사고. 집을 사고. 현실적이다. 그쵸. 현실적이다. 네. 저 운전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 차는 없어도 될 오. 거라고 생각을. 기사님을 아니요, 그냥 뭐 대중교통을 세상을 타야죠. 좀 모르고 10억 가지고 아니, 기사를 더 아니, 갑자기 월급을 나갈 소리를. 그리고 뭐 결혼도 뭐 결혼 이제 준비. 예를 들어 근데 한다고 치면 그 냉장고 세탁기 이제 뭐 그런 것까지 혼수 해서 부품 그쵸. 이제 장만한 네. 데 쓴다. 그리고 뭐 생활비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10억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의식주니까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주는 해결을 뭐 아파트로 한다고 쳐도 뭐 옷이랑 먹는 거는 이제 그 생활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 10억 자, 안에서. 그러면 뭐 정리해 봅시다. 이제 대출 끼워서 5억짜리 집 사고 네. 그 다음에 결혼 준비하는데 한 1억 쓰고 1억 5천만 원? 네. 뭐 하여튼 1억 정도 1억. 쓰고 엄청 쓴다. 아니 그냥 뭉텅뭉텅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한 4억 남네요. 그럼. 4억 남네.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다 또 저금해 놓겠다는 거네. 예,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예, 원래 알뜰살뜰 아주 저축왕인데. 아니면은 뭐 결혼 빼고 1억을 또 플러스하면 되죠. 아, 결혼을 포기하고. 아, 결혼 결혼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어쨌든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어쨌든 아. 이 돈을 좀 계속 가지고 있겠다.
그렇죠. 이분은 집 사고 인생 끝나죠. 저분은 집 한 개 사도 지금 5억이 남네. 다르네요. 본인이 얼마나 지금 하여튼 불확실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하여튼 아. 그런 생각 같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긍정 씨는 어때요? 저는 10억 있더라도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민파이터님은 5억 투자해서 대출해서 집을 산다 하셨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한강이 보일 만한 서울에 아파트를 사되 한 7억 플러스 대출 껴서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그럼 같고 7억 가지고 집을 하나 사고. 그리고 아니, 그럼 3억 이분하고 짰어요. 다 필요한 게 아. 집 사고 차 사고 뭐 한강 보이고 부모님 봉양하고 이런 건 아니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3억으로는 3억으로. 주님 중에 제일 좋은 게 건물 주님이잖아요. 네. 하니까 대출을 껴서 아까 말씀하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아파트 상가나 상가. 네, 오케이, 그쪽으로 해서 좀 건물 주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오, 좋네. 그러면 7억에 대출 끼워서 집 사고 네, 그 이자는 월급 받아서 해결하고 네, 남는 3억은 상가 한 개 또 대출 끼워서 사서 월세 조금 받으면서 원금 갚고. 네. 구체적이고 좋아요. 좋은가요? 이거 괜찮- 현실적인가요? 나이 든 사람 좀 다르네. 자, 27년 뒤에 10억을 모으려고. 근데 저는 집을 빼고 가겠습니다. 아. 집을 빼고 일단 3억으로 이걸 전세금, 보증금 뭐 이런 명목으로 3억을 일단 빼놓고 그 다음에 저는 기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1억으로 자, 갑자기 앞에 다 얘기한 거 지금 일단은 뭐가 되는 거야? 한번 뭐가 되는 거지? 오케이, 한번 1억을 이게 한 번에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총 1억을 내가 기부를 한다. 한 단체에 기부를 해서 어, 그 평판을 가져가겠다. 평판이라는 것은 네.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기부를 했다라는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한테 자랑한다. 네. 자랑이라기보다 또 제가 치열하게 10억을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거를 내가 이만큼 모았는데 또 나눈다, 알아달라. 오케이. 그 이래서 10억을 더 모아서 큰 돈을 도모하겠다.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아마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최초일 것 같네. 그 전세 보증금 3억 내는 사회 기부를 이뤄간다. 야, 자기 집 가지고 또 이런 기부하는 건 모르겠어. 하여튼 대단하세요. 또 다른 건 뭐예요? 네, 이제 남은 돈으로는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어떤 사업? 저도 한번 그 혹시 이런 스튜디오 사업? 살짝 허락해 주신다면 대표님께 그 계열사처럼 하나를 좀 이렇게 같이 맡겨 주시라. 시작부터 끝까지 비현실. 오늘 이야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10억을 모았다. 이거 이제 모으고 싶잖아요. 다 우리 모든 사람의 로망이 20대부터 60대까지 10억 정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로망을 가지는데 사실 그 로망이 언제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날짜를 사실 특정을 잘 못했잖아요. 기간을. 그렇죠. 그런데다가 더 큰 문제는 이 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5억 이제 우리 최긍정처럼 5억에 이제 7억짜리 집을 7억에. 하나 이제 그 대출 끼고 사고 또 3억 가지고는 아파트 이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돈 같은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갔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약간 이상해져요. 그 우리 회사에 처음 왔을 때 이 스튜디오 처음 봤을 때 좀 어리어리하고 괜찮았죠. 너무 예뻤죠. 그런데 한 사흘 정도 다녀보세요. 너무 눈에 익숙해져가지고 뭐 뺄 것 아니고 갑자기 좁아 보이기도 하고. 야 이래가지고 뭐 어디 비교 되겠어? 크리스천도님이나 저나 모든 사람이 익숙해지면 너무 가까워져요. 예사로 생각해요. 부모님이 집이 없을 때 최초로 내 집 마련했을 때 그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거든. 이제 우리도 그쵸. 우리 집 챙겼다고 막 집에 잔치하고 좋아하는데 일주일 뒤에 가보면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돈을 모으는데도 똑같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60이든 50이든 40이든 10억을 모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모을 거냐? 1억까지는 이렇게 모으고 여기부터는 복리 방식으로 돈이 늘어난다는 걸 가지고 계속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되죠. 두 번째, 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쓸 것이냐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자, 집도 하나 사야 돼요. 막연한 집이 아니야. 5억, 7억짜리 집에 대출을 끼워서 산다. 두 번째 3억 원은 상가를 아파트 상가로 사는데 그럼 이거를 대구에 살 건지 부산에 살 건지 서울에 살 건지 수원에 살 건지 아니면 충북 옥천에 살 건지. 옥천 스타일이에요. 가본 적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딘가에 투자처를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계획이 구체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제가 살아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는 숫자로 표시가 돼야 돼요. 언제 무엇을 한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확실히 이것을 달성하는 시기도 좀 짧아지고 또 사실은 그렇게 하잖아요. 10억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런 게 제 경험이에요. 자, 그러면 팔계도사님께서는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뭐 연봉들을 다 아시잖아요. 네.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봉 뭐 3,500이다 하면 3,500 중에서 최소 얼마 정도 이상을 저축을 해야 될지 이런 좀 제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요.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자기 소득의 70%를 저금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와. 70%. 와. 자, 그러면 자, 삼성전자에 다니는 직장인이 연봉이 한 4,500 될 거예요, 지금. 은행 이런 데로 한 4,000, 4,500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통 자기 생활비로 한 연에 한 2, 3천 쓰는 것 같아. 거기도 100만 원 저금한 사람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최저임금 받는 한 250만 원 받잖아요. 네. 여기도 열심히 저금하는 사람 150, 60만 저금하는 사람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좋은 직장에 다녀서 연봉이 한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생활의 패턴 자체가 소비 중심으로 계속 가잖아요. 실제로 월급 받으면 쓸 돈 없다고 해서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크던데 그러면 직장의 급여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급여에서 어느 정도 내가 저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실제로 제가 본 고등학교 졸업한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제가 이제 멘토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군에 갔다 오고 25, 6인데 자기 스스로 최저임금 수준보다 약간 더 높게 활동하면서 지금 7천만 원을 현금을 모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와, 대단하다. 대단한 친구인데. 대단한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우리가 10억 클럽 네. 7, 8년 전에 마포에 있는 그 4,0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내가 사주면서 야 젊은 기자들도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10억 클럽 목표로 세워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중에 사실은 한 사람은 이미 20억 클럽에 올라간 친구도 있어요. 그 사람은 급여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신랑은 결혼하고 나서 대기업의 연구원이고 본인은 지금도 현직 기자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 만나보니까 대표님 10억이 아니고요.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20억 넘어가지고요. 저 100억 클럽 갈래요. 뭐 이런 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느꼈던 거는 그 계획의 구체성과 기간에 대한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하니까 정말 열심히 모았다는 거고 그리고 외식 잘 안 했대. 그리고 옷 웬만하면 안 샀대. 그런데 결혼 생활하고 한 5년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한 것 같다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막 폼 재고 해외여행 가고 좋은 옷 사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이 그렇게 모이더라. 그래서 단순히 1 플러스 1의 방식으로 재산은 정직되는 게 아니고 1 플러스 1이 되다가 1 플러스 2가 되잖아요. 1 플러스 3이 되다가 갑자기 곱하기가 나와요. 그래서 2, 3, 4 막 이렇게 가면 재산이 엄청 늘어요. 제 얼굴 자세히 보세요. 많이 늘었을 것 같죠? 엄청 많이 이게 가지고 뭐 계실 것 어쨌든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모은다는 게 단순히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으고 나서 위험과 기회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걸 이제 가져야 실제로 그 돈이 자기한테 가까이 온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죠. 민 기자는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까 계속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그 내가 갖고 있는 10억으로 어떻게 뭐 보존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이어족 아까 또 파이어족 얘기하셨는데 파이어족이 보통 4억에서 6억 정도를 갖추면 이제 파이어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애가 없으면 이제 그게 가능한 거고 집도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굳이 사지 않아도 뭐 전세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파이어족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들은 파이어족을 선택을 한 거니까 포기 비용을 지불하고서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파이어족들은 10억이 꼭 필요하다, 5억이 필요하다, 4억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크기는 좀 약간 좀 다른 그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반드시 10억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이건 또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죠. 그 파이어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원리는 가능한 한
집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문화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야채나 이런 이제 직접 뭡니까? 기르거나. 이제 음식과 관련된 이런 거는 가능한 자기가 직접 해 먹거나 아니면 공동 경작을 통해서 좀 하는 거. 파이어족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지 도시에서는 일단 파이어족이 안 되잖아요. 전원 생활을 할 때 이제 원칙이 이제 이런 거. 두 번째, 과외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자연 친화적인 가정 내 교육 이제 이런 거 있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생활하는 방식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유를 좀 즐기고 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가능한 한 소비 지향적인 것보다는 좀 절약 중심적으로 살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건데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저는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더 행복하니까 굳이 10억을 향해서 막 목표 지향적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주도적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10억을 모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10억으로 달려가기 위한 숫자로 표시되는 목표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 없다면 그것도 자기 선택인데 그 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가 또 만족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바꾸어서 자기 확신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20대니까 젊은 친구한테 좀 하나 여쭤보면 이야기 들어보니까 10억을 그래도 모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주어진 조건대로 그냥 살다가 파이어족으로 나는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들어요? 근데 솔직히 아직 지금 생각으로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70%는 저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물론 나중에 가면 좋겠지만 일단 당장에 또 해보고 싶은 이 나이 때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과연 포기하면서 거기까지 순조롭게 달려갈 수 있을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계속 부모님한테 의존해 좀 사시다가 선배님한테 커피 얻어먹고 살겠어요. 생일의 마음속에는 이제 팔계도사님의 계열사를 하나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야망의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끝까지 못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찌감치 뭐 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좀 상대적으로 좀 윤택한 부모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월급 받아도 용돈처럼 다 쓰잖아요. 그렇죠. 좀 본인도 좀 그래요? 저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긴 하는데 이제는 좀 자기 주도적으로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제 겨우. 참고로 저는 26대부터 부모님의 지원을 끊었습니다. 아, 대학 그래요? 졸업하자마자. 네. 그 우리 민파이터는 저도 뭐 월급 받기 시작하면서는 뭐 굳이 부모님한테 더 얹혀서 살거나 얹혀 살긴 하지만 부모님 집에 살긴 하지만 뭐 경제적으로 더 뭐 받고 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답답한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많이 하라 이러는데 용돈 받아 살고 있고 아직까지 용돈이고 이미 자립했으니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10억을 꿈꾸고 있지만 실제로 10억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 없는 아니 거. 그래도 전 나름대로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가 2억 이상 모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제 자산이 이렇게까지 깔릴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공개 구원 왜냐면- 장소가 돼가지고 여기가 예? 아니 그 뭐 남들한테 어쨌든 네. 공개하더라도 뭐 그 예. 부러워할 사람 별로 없을 것 아니 같은데. 그렇죠. 예, 뭐 2억 뭐 그 차라리 나는 민 기자 아는 사람이 이 방송 보고 배가 아팠으면 좋겠어. 민 기자 너무 훌륭하게 살아가지고 그럼요. 저렇게 현금 열심히 2억을 준비하는 게 적응했으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대단하다고 거예요. 대단한데 요즘 네. 주식이 좀 떨어져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진작에 나는 좀 약간 부동산 쪽으로 갔어. 그쵸. 예. 이렇게 내 권유를 좀 하고 했는데 부동산보다는 그래도 안정을 좀 더 선택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목표가 설정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10억이든 5억이든 3억이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계획의 결과가 달성되었을 때는 아 내가 이걸 달성했으니까 매우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라고 받아들일 수용성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목표의식이 확실히 있고 두 번째 돈을 모으더라도 돈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러면 절약정신도 좀 더 생기고 또 많이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좋은 일을 할 것도 많이 생겨요. 좀 돈을 가졌을 때 가지고 있는 효능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확실히 세워서 숫자로 기록하고 기록을 구체화해서 실천하자.
이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너무 좋은 말씀. 아 그래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커피는 선배님께 얻어먹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요즘 20대들은 그래도 월급을 받더라도 부모님의 용돈이나 지지 없으면 뭔가 혼자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월세도 내야 되고 서울에 거주하면 또 서울 월세는 더 비싸고 하다 보니 경제적인 독립이 과연 쉬울까요? 이런 질문을 그러면 드리고 자 싶습니다. 거꾸로 물어볼게요. 자 그 친구들은 그러면 지금 얼마쯤 월급 받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금 월급쟁이 생활하면? 시작 단계니까 많이 받진 않죠. 이제 한 200. 그래 200 200 정도 정도, 받으면 네, 받죠. 200 받으면 그 왜 부모님 용돈이 필요해? 200 받으면 그 일단 자취방 적응도 가면 해야 되고. 제가 26대 아, 저거 많은데 부모님 용돈을 그것도 말이 좀 안 돼. 남의 돈으로 저금하는 적응은 거 제 아니에요? 돈으로 하고 부모님 뭐 그거는 이제 빌붙는 거고 빌붙는 거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 제가 26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 2년 전에 딱 네. 부모님의 지원을 끊고 나서 어떻게 생활했냐면 저는 그때 대구에서 월세 생활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 고향 다른 데니까. 음. 근데 그때 최저시급은 더 적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그 월급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때 최저시급이 120만 원 이 정도 됐겠다. 그렇죠. 그래서 월 저축을 진짜 잘 못했었어요. 거의 뭐 카드값 나가고 또 차는 몰고 싶어가지고 기름값 나가고 월세 내고 뭐 보험비 등등 내니까 저축을 못 하더라고. 그래도 부모님의 지원을 끊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도 난 저축 못한 게 좀 아쉬운데 예를 들어서 좀 꼰대 같은 얘기 좀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시급 받은 게 한 200만 원 받잖아. 받으면 이제 월제빵 이렇게 막 거의 고시원 정도 가면 고시원 한 30만 원 하나? 35만 원? 요즘 요즘에는 30만 원에서 50만 50만 원. 잡아야죠. 50만 네. 원. 그래 50만 원 좋다 네. 고시원비다. 그리고 150만 원 남잖아. 그러면 밥 좀 사 먹고 이렇게 들어가면 한 6, 70만 원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저금하면 되잖아. 그게 참 말처럼 그래, 쉬우면 아,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그 소비하면 되지. 뭐 그게 뭐 잘못됐나? 그런데 부모의 백그라운드도 별로 없고 자기 직업도 변변치 않은데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처럼 돈을 쓰는 거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200만을 받더라도 자 진짜 그러면 심하게 얘기해서 70% 정도면 140만 원, 60만 원가 생활 안 되나? 말이 안 된다고 내보고 막 욕을 하겠지 지금.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독하게 사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 고시원 뭐 50만 원요? 그럼 고급 고시원이고 저 외곽에 가잖아요. 지하철 노선 좋은데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한 3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 가면 밥 한 끼 아직도 5, 6천 하는 데 있어요. 그렇게 먹고 선배들한테 또 커피는 얻어먹고 또 직장 상사한테는 또 술도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140만 원 저금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만약 안다. 20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 난 그 사람을 정말 눈여겨볼 것 같은데 대단한데 왜 그렇게 하지? 그럼 자기는 1억을 모아서 언젠가는 재테크를 통해서 10억을 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20대가 있다. 이놈 보통이 아닌데? 정말 대단한데? 자, 이런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목표의식이 그래. 목표의식에 따라서 이제 그 투자나 뭐 돈의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백그라운드 없고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 친구들 쓰는 만큼 돈 쓰고 나 돈 모아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어느 하나의 조건은 자신의 경쟁력으로 갖추려면 자 부모님의 백그라운드 지 스스로 만들 수 없잖아요. 본인 공부 안 한 거 그거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에요. 직장 이렇게 선택된 거 월급 적지만 그것도 본인이 어떻게 바꿀 수 없어. 그럼 남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다고. 뭐냐? 내가 지금 들어오는 수익 가지고 최대한 많이 모아서 내가 원래 목표하던 이걸로 가보겠다. 이런 사람 멋진 거 아니야? 저는 오늘 방송의 마지막을 아까 말씀하신 계획하고 숫자를 기록하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 저 진행자께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본인 실천할 자신 있어요? 네, 저는 저축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이 약간 이상한 거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보신다고 믿고 오늘 이제 클로징 멘트 하시죠. 네, 오늘도 모든 문제 연구소 재밌게 보셨나요? 옆에 계신 이제 설계도사 전문가 분께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계획,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다 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외쳐볼까요? 계획하고 숫자를 기록하자.